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육해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들 나누어서 소개해드린 시간인데, 오늘은 공군 무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눈이죠. ELM-2080 슈퍼 그린 파인 조기 경보 레이더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SLBM 이런 그 전략적 위협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그 탐지 레이더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어떤 성능이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차 핵실험, 2012년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한국은 그야말로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정일 시대였는데, 뭐 동무들 고생 많았고, 스페셜 땡스 투 김대중 앤 노무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냐, 북한이 그냥 망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앞에 김영삼도 들어가야 되는데 식량 지원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그때 미국이 북한 때리려고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렸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경수로 지어주고 그 돈 날리고 지금 쓰레기 비슷하게 그냥 아직도 재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년에 100만 톤씩의 쌀을 북한에 지원해줘서 북한이 생존하게끔 해준 사람이 김영삼.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현금 북한에 갖다 줬고, 그걸 바탕으로 미사일을 만들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개성공단 이런 거 다 이제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캐시가, 아주 많은 캐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 정권이 아주 공고화되었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죠. 그런 돈을 바탕으로 김정일이 핵 개발을 성공했고,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뒤에 우리 군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정치권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각 군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내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은 어떤 문화 사조가 팽배해 있었냐 하면, 미국은 안 된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202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미국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리고 미국이 너무 오만하다. 미국하고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2002년도 효순이 미순이 장갑차 사망 사건, 그리고 동계 올림픽 때 보여주었던 그 안톤 오노의 정말 추잡한 그런 헐리우드 액션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그 메달을 앗아갔던 그런 국민적 감정. 당시 이제 미국이 너무 오만했죠. 심판들까지 좌지우지 다 했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미국이 우리는 같이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사조들이 힘을 얻었고, 그때 반미단체들, 좌파단체들이 미국의 MD에 편입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MD 편입 불가,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을 딱 짜놓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MD를 같이 한다라는 말을 꺼내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시기였어요. 미국은 당시 NMD, 내셔널 미사일 디펜스 해서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이제 TMD 해서 시어터 미사일 방어, 그래서 전구 미사일 방어,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통합을 했지만, 그래서 시어터, 즉 동북아 전구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런 군이 미국하고 뭔가 같이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던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야, 우리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니까 세상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우리 한국군에는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이 패트리어트 3, 패트리어트 2 이 미사일, 이 팩 미사일 체계를 독일로부터 중고로 지금 도입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팩2를 도입을 하면서 레이더가 들어왔죠. 바로 MPQ-53 레이더인데, 이 MPQ-53 레이더는 아주 정밀한 그런 트래킹을 하지만 탐지 거리는 짧았어요. 왜냐? 이 MPQ-53이 운용할 탄 자체가 150km 사거리의
팩2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이 팩2 미사일을 유도를 하려면은 그러면 뭐 한 200km 정도만 탐지하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 200km 정도만 탐지가 안 되는 이런 레이더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후방 지역에서 날아 솟구쳐 오르는 핵미사일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야, 그럼 당장 조기 경보 레이더 사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 레이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개의 기종이 경쟁을 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의 ANTPI-2, 바로 사드에 들어가는 레이더죠. 그리고 유럽의 탈레스에서 만든 M3R, 그리고 이스라엘의 ELM2080 그린파인, 이렇게 세 개가 경쟁을 했는데 사드 레이더는 지금은 1800km 이러지만 이때는 이제 성능 개량 전이라서 1000km 탐지였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조기 탈락했습니다. 이 조기 탈락을 뭐 그냥 내용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군 분위기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제를 쓰면은 이게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좌파들의 인터넷 댓글, 뭐 공격 이런 것들을 견딜 그런 맷집이 군에는 없었던 거예요. 시참말 완전 쫄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제를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소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소신 발언을 하는 장군들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 쫄보들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 탈레스 여기는 탐지거리가 30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후방에서 솟구치는 미사일 봐야 되는데 이건 뭐 탐지거리가 짧으니까 자기가 사업 포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스라엘 그린파인이었습니다. 이 그린파인은 이스라엘이 당시 만들었던 에로2라고 하는 탄도탄 요격 체계의 레이더인데 그 에로2는 사드하고 비슷한 능력이에요. 150km 사거리에 150km 고도까지의 미사일을 막는 게 에로2. 그리고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있었던 게 에로3인데 에로3는 1500km 고도. 이 1500km 고도니까 당연히 이건 미국으로 치면 SM3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단계 요격 체계를 구상을 하고 이때 에로2까지 이제 완성을 한 상태였어요. 그 에로2 사드와 같은 그 요격 체계의 전담 레이더였던 이 그린파인이 하나만 남은 겁니다. 단독 입찰했어요. 여기는 이제 탐지거리가 500km인데 그래서 단독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유찰돼 버렸죠. 그래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을 한번 보면 다중 모드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 위상 배열 소자가 TR 소자가 쫙 한쪽 면에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회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딱 한쪽만 바라보는 그런 A사 레이더입니다. 길이는 9m, 높이는 3m, 그리고 주파수 대역은 500에서 2000MHz, 즉 2기가까지죠. 탐지 거리는 최대 500km. 지원 기능은 서치, 즉 탐색을 하고 수색을 하고 그리고 탐지를 해냅니다. 그리고 트래킹,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한 끝에 미사일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네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근데 뭐 서치와 디텍션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추적 한계는 속도가 마 8.82. 그래서 이 에로2는 ICBM을 요격하기는 힘들어요. 이 8.82밖에 안 되니까 ICBM은 아주 높이 솟았다가 내려 꽂으니까 이게 뭐 한 1500에서 2000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 꽂으니까 이 중력 가속도가 더 점점 붙어서 최종 종말 단계에서는 ICBM 같은 경우는 한 마 15 이상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 8.2니까 이건 ICBM을 탐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보니까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마하 6, 뭐 마 7 이 정도로 당시 우리 군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 8.8이면 넉넉하게 속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마 8.8이 내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최대 30개까지 동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게 그린파인이었어요. 그래서 대당 1000억 원씩 해서 2대 2000억 원 주고 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더니 충청남도 모처에 하나, 충청북도 모처에 하나 이렇게 해서 2대를 배치를 하고 이걸 일주일에 한 대씩 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켜놓습니다. 켜놓고 그걸 이제 일주일을 했으니까 끕니다. 끄고는 이제 수리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다른 레이더를 또 켜서 또 일주일 하고 또 수리 정비 이렇게 교대로 해나가는데
이게 이제 택티컬 벨트, 오퍼레이셔널 벨트, 그리고 스트래티지 벨트 해서 세 개의 벨트가 있는데 이게 미군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스트래티지 벨트 여기에서는 전략 벨트죠. 여기에서는 ICBM급의 전략 미사일들을 쏘는 기지들이 여기에 분포해 있고, 그리고 작전 벨트 여기에서는 중거리 미사일들, 그리고 택티컬 벨트, 이 전술 벨트에서는 전술 단거리 미사일들을 지금 북한이 이쪽 라인에 기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탐지거리 500km짜리 레이더 체계를 이렇게 충남과 충북에 배치를 해왔더니 북한 거의 대부분이 탐지되고 그렇게 해서 조기 경보가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하고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온이 일정하죠. 우리는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조한데 우리는 습도가 높죠. 그런 상황에서 레이더를 켜면 아주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에 레이더를 켜면 이 레이더는 뜨거워지죠. 그런데 바깥과 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로 현상이 생긴 겁니다. 당시 16년에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실의 주장인데 문제 제기했는데요. 그린파인 레이더는 충북 모 지역과 충남 모 지역에 각각 한 기를 배치해 격주로 번갈아 운용 중인데 2013년에서 16년 기간 중에 충북 배치 레이더는 8차례, 충남 배치 레이더는 13차례 고장이 발생했다. 가장 큰 고장 원인은 레이더의 안테나 가동 시에 발생하는 열과 외부 온도 차이에 따른 내부 결로 현상으로 발생한 전원 공급기와 증폭 모듈 고장이다. 군 당국은 130억 원을 추가로 들여 레이더를 덮는 돔을 만들어 온도를 유지키로 했는데 이는 한 대에 1,000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들여오면서 결로 현상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군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춥지 않습니까? 밖은. 그러나 레이더를 켜니까 레이더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이런 통로에 결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결로 현상이 생겨 물이 고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부식되고 고장 일으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당시 이철규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아니 이런 것도 예상 못하냐. 2천억 원짜리 도입 사업에 이런 변수도 예상 못하냐. 그래서 시급하게 130억 원을 추가 배정해서 돔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 기지 가면 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돔 전체가 레이더가 아니고 그 안에 회전하는 레이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돔이니까 여기에 난방 장치를 하고 가면 일정하게 마치 우리 그 농촌에 간 비닐하우스처럼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온도 유지하는 돔을 설치를 한 거죠. 그 예산이 130억 원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130억 원 추가 지출하게 된 거죠. 갑자기 이제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들 뭐하냐? 그것도 몰랐냐? 라는 건데, 사실은 뭐, 제가 이 군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또 용역도 해보고 해봤을 때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북한이 SLBM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 개의 벨트는 그린파인 가지고 충분히 탐지가 되는데 SLBM은 동쪽에서 그냥 날아오고 또 후방에서도 날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SLBM을 쏘는 잠수함 기지가 동해에 있으니까 동해 전역에서 쏠 수 있으니까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린파인 가지고는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냐? 탐지되는 거 가져오자 해가지고 다시 ELM 2080S 이제 개량 버전이죠. 바로 이건 에로3 사거리 1500km짜리 에로3의 미사일을 유도하는 그 레이더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린파인 블락 C인데 우리는 이걸 슈퍼 그린파인이라고 부르죠.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두 대를 도입하죠. 스펙은 뭐 거의 비슷한데 탐지 거리가 최대 900km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그린파인은 최대 500km인데 이건 최대 900km 엄청나게 이제 늘었죠. 그리고 추적 한계는 정확한 재원은 공개 안 됐지만은 이 그린파인이 8.82 마하 8.8인데 이건 마하 9 이상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도 잡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탐지 거리가 늘어난 이 슈퍼 그린파인을 도입을 했는데 이걸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전역을 넘어서 만주까지 그리고 바레만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는 그린파인 레이더는 교대로 해가지고 전방을 바라보고 이거는 이제 동해를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도를 동해 쪽으로 돌리면 동해 전역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어디에서도 미사일을 SLBM을 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게 되었고, 이걸 또 하나는 또 서쪽으로 돌리자 해서 서쪽으로 돌려놓으면 이 중국 서부, 중국 동부 해안이죠. 이 서해 일원에 있는 중국의 모든 탄도탄 기지들이 다 탐지 거리 내에 들어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강소성에서부터 산둥성, 그리고 랴오닝성, 그리고 길림성, 뭐 이 지역에 미사일들을 쫙 깔아놨는데, 이 미사일들의 부대가 806, 810, 816 도탄여단이라는 그 탄도탄 전문 부대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822여단 서브로 몇 개 부대를 또 집어넣어놨어요. 이래서 3.5개 정도, 3개 플러스 정도의 여단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여단당 탄도미사일이 한 70발에서 144발, 여단의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탄도미사일이 우리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 단거리 미사일이죠. 이걸 이제 전체를 다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탐지, 조기 경보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2021년 6월 13일 날 우리 통신원이 부산항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시험평가 작업에 들어갔을 겁니다.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예요. 막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탐지, 조기 경보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어떡하냐? 궁극적으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탐지는 해주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 그린파인 가지고는 에로2, 미국으로 치면 사드죠. 슈퍼 그린파인 가지고는 에로3, 미국으로 치면 SM3죠.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들 같이 들여왔으면 완전히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 에로2, 에로3 할 것 없이 전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서 미국이 이해를 내주지 않으면 구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뭐 한미 관계 잘 풀어가고 미국하고 이 전술 이 탄도탄에 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이 공유하고 하면은 미국이 다 하죠. 자기네들도 이익인데. 그래서 그걸 근데 하지 않고 레이더만 가져오면 어떤 상황이냐? 눈 뜨고 맞아 죽는다 이겁니다. 2006년 이전에는 눈 감고 맞아 죽었죠. 왜냐? 몰랐으니까. 뭐 바라볼 수 있는 레이더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눈 감고 그냥 갑자기 푹 맞아 죽느냐? 지금 현재는 날아오는 걸 딱 보면서 오네 하고 그냥 죽느냐? 이제 이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꼭 죽어야 된다면 어떻게 좋습니까? 갑자기 그냥 팍 죽는 게 더 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알고 죽으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거? 지금 알고 죽는 그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피할 수 있는, 알고 막을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알기만 아는, 우리 이지쌈도 마찬가지로 알기만 아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소신 있는 정권이 미국하고 MD 당연히 같이 해야죠. 미국이 MD 자산이 제일 많은데, 그렇게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라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5,200만 국민 생명 전체를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국방정책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눈 뜨고 죽는 상황으로는 만들어놨는데 겁나는 상황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